교재는 144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저희 이제 자본과 관련된 단원평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분계 쪽 내용 먼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론 쪽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문제는 11문제밖에 안 되지는데 이론 쪽 문제는 20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자본 쪽은 분계보다는 실제 이론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는 단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신주 1000주 그리고 액면가 5,000원을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당좌예입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당좌예입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좌예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좌예금 계정 과목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 당좌예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얼마이냐? 근데 액면가 5,000원을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저희는 할증 발행했다라는 게 바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000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은 우리 자본금이 되겠죠. 자본금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라? 우리 발행한 주식 수에 액면가를 곱한다고 했었죠. 그럼 1000주 곱하기 5,000원 하시면 자본금은 500만 원이 되겠네요. 다만 나는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600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500만 원과 우리 입금되는 600만 원의 차이만큼은 우리는 주식을 무엇하였다? 할증.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은 100만 원이다라고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주실 건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액의 금액하고 발행가액의 차이만큼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것. 그럼 위에 얘기했던 거 다시 보라색으로 보여드린 것 뿐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차변에 당좌예금 600만 원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엔 자본금 액면가액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본 잉여금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 증자했다라고 했고요. 돈이 들어오겠네요. 유상증자니까요. 자, 신주 만주이고요. 액면가액 1,000원입니다. 그러면 만주 곱하기 1,000원 하시면 금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뭐가 될 것이다? 자본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당 얼마에 발행했다? 2,500원. 자, 1,000원의 액면가를 2,500원에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발행이 되고요? 할증 발행이 됩니다. 할증 발행. 그래서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네요. 주발초가 당연히 발생이 될 거고요. 자, 앞에 문제하고 달라지는 점은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 원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원에 발행하고 우리 관련된 증자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발행한 금액은 우리 2,500원과 1,000원의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1,500원이겠네요. 근데 그 1,500원이라는 부분 곱하기 우리 만주한 부분에서 12만 원 무엇 하셔야 된다? 빼야 되죠. 우리 요 부분은 별도의 비용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가액에서 무엇 하시면 된다? 차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하면 할증 발행 차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시고 차감시켜 주시고 할인 발행하시면 가산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조건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만주 곱하기 1,000원에서 1,0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만주 곱하기 2,500원 마이너스 1,000원. 그럼 1,500원이죠. 그러면 1,500만 원인데 그 1,5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셔라? 주식 발행 수수료 우리 12만 원 빼셔라. 그러면 1,488만 원이 되죠. 그럼 입금되는 돈은 지금 12만 원 빼고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000만 원과 1,488만 원 더하면 우리 얼마 들어요, 여러분? 2,488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는 거로 끝나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리 꼭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하든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본금 대변에 액면가액 1,000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 1,488만 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변엔 보통 예금 2,488만 원 기록하시고 마무리. 그리고 차변을 먼저 쓰든 대변을 먼저 쓰든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주식 1,000주이고요. 액면가액 5,000원. 자, 주당 3,000원에 발행하고 자, 액면가 5,000원짜리를 3,000원에 발행하면 우리는 무슨 발행하였다? 할인 발행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00주 곱하기 액면가액 5,000원 한 부분은 자본금이 될 거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2,000원만큼 할인 발행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등장할 것이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부분이 등장하겠죠. 자, 납입금은요.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3번 문제는 뜬금없이 갑자기 은행이 등장했죠, 여러분. 그러면 은행이 보이면 은행을 꼭 무엇해달라? 그대로 써달라.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죠. 자본금은 1,000주 곱하기 5,000원 하니까 5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은 1,000주 곱하기 5,000원 마이너스 3,000원, 그럼 2,000원이죠. 그러면 200만 원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200만 원.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기록하시면 되는 거니까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에 500만 원 기록하시고요. 차변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건 우리 3,000원에 발행한 대금만 들어왔겠죠. 그리고 은행 명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국민은행 기록해 주시고요. 300만 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자본 조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하시고 200만 원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자본 조정 또는 자본 잉여금을 써드리는 건 계정 과목 분류 때문에 써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 벌써 자본 조정으로 자본 잉여금으로 계정 과목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정 과목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 만주이고요. 액면가 5,000원을 주당 4,000원에 발행.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으면 무슨 발행인가요? 할인 발행하였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리고 만주 곱하기 액면가액 5,000원은 자본금의 금액으로 기록하시면 되고 그리고 5,000원에서 4,000원 뺀 1,000원만큼은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거고요. 자, 납입금은 전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 그러면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고 또 은행 이름이 있으니까 국민은행 써주시고. 자, 그런데 앞에 문제하고 달라진 건 신주 발행비 2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신주 발행비 200만 원은 어디에서 발행한 금액에서 무엇 하셔라? 빼셔라. 그래서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배우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하게 되죠. 네, 이 부분에 가산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발행 금액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 원은 전액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전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 내가 받는 돈에서 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문제는 내가 별도로 돈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000원은 그대로 돈이 들어올 거고요. 200만 원은 그대로 무엇 하시라? 현금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본금은 만주 곱하기 5,000원에서 5천만 원의 액면가액이 만들어질 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만주 곱하기 5,000원 마이너스 4,000원. 그럼 1,000원이죠. 그러면 그 1,000원 곱해져 있는 금액에서 우리 얼마를 우리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하겠는데 할인 발행 차금은 오히려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계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하기 표시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빼는 게 아니죠. 발행가액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만주 곱하기 4,000원이라는 걸 계산하셔서 거기서 빼면 할인 발행 차금의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아예 즉시 계산하는 거니까 더하기 2,000원의 의미로 가져가신 게 200만 원의 의미로 가져가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실제 발행 금액이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4천만 원에 발행한 거거든요. 5천만 원짜리를. 그러면 실제 여기까지만 상황을 정리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1,00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 신주 발행비 200만 원이 있으니까 사실 발행 금액은 4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3,800만 원에 발행한 꼴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1,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공식처럼 써드릴 땐 더하기 표시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차감한다라고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발행가액에서 빼라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차감하는 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액면가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정리가 됐으니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액면금액 5천만 원 기록하시고요. 신주 발행비 현금으로 내보냈으니까 현금 200만 원을 기록합니다. 자, 차변에 와서 입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요. 국민은행이라고 써 있으니까 국민은행 꼭 기재해 주시고 4천만 원입니다. 자, 나머지 금액은 자본 조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 정리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여러분, 자기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본금을 즉시 감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중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올 때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무엇했을 때, 매입했을 때, 나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왔다라고 하시면 어느 변에 최초 등장이 된다. 차변에 등장이 되죠. 그래서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으로 우리 무엇한다? 처리해 놓는 거죠. 그리고 요 금액은 무슨 금액이다? 취득 원가로 써주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까지 얘기했었죠. 자, 그런 자기 주식이 300만 원이 있고요. 그 300만 원을 얼마에? 500만 원에 판매. 참 재밌는 건요. 재발행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매하였다, 처분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처분 또는 판매하고 그러면 300만 원 주고 샀던 걸 500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200만 원에 무엇이 생긴다? 처분과 관련된 이익이 생긴다라는 게 보여지죠, 여러분? 그래서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주식회사 성공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참 특이하죠, 여러분? 자, 우리 약속어음 수령했어요. 근데 어음은 반드시 생각해 보실 게 무엇이다? 상거래였을 때는 어음 계정 과목 씁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면 받을어음, 내가 발행해서 지급하면 지급어음. 그런데 지금 상거래가 아니죠, 여러분. 자기 주식과 관련된 처분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아직 받지 못한 돈 미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성공을 꼭 기록해 주시고 됐을까요? 이거 또 받을어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차변에 미수금 주식회사 성공 꼭 넣어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판매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변에 차변에 있었던 자기 주식 300만 원을 장부에서 제거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본 잉여금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음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은 어음도 냅니다. 자, 6번째 문제. 자기 주식 취득가액 90만 원, 75만 원에 매각을 하고 자, 그러면 90만 원짜리 75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요? 15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죠. 근데 이 15만 원만큼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 손해. 그래서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 받아 무엇하였다? 보통 예입하였다. 여러분 현금을 받았는데요. 요거로 끝났으면 차변에 현금이 맞아요. 근데 현금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종착 부분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거 현금으로 처리하시더라고요. 보통 예금이 맞습니다. 간혹 이런 분도 있기는 해요. 내가 돈을 받았을 때 차변에 뭐라고 쓰고 현금이라고 기록을 하고 내가 통장에 입금을 시키면 차변에 있었던 거 대변으로
상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차변에 다시 보통예금이라고 기록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지만 여러분 동일한 날짜이잖아요. 이게 4월 5일 사건이었다. 4월 5일 날 현금 받고 4월 5일 날 즉시 통장에 돈 넣은 거예요. 같은 날짜 회계 처리를 두 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변의 현금 발생과 대변의 현금 발생시키는 현금 감소시키는 부분은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인 보통 예금으로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끝났네요. 자, 우리 대변에 자기 주식 90만 원을 장부에서 제거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차변엔 보통 예금으로 75만 원 입금됐다고 기록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5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주주총회에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대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용에 기재된 대로 무엇되었다? 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단에 가면 무엇이 있다? 처분 확정일을 입력하는 데가 있죠. 그럼 처분 확정일에 요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기분이라고 했고 우리 회계 기간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전기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가정을 세웠을 때 전기가 5기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5기에 대한 회계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회계 기간을 썼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확정되었다. 그럼 처분 확정일은 언제이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대체적으로 3월 31일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지더라. 간혹 요 날짜가 넘어가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연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금년도에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 당해 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기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익준비금 100만 원이 있고 현금 배당 1000만 원이 있고요. 주식 배당 20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린 계정 과목이 무엇으로 원래 장부상엔 또는 재무제표에 보여지는 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공시되는 게 맞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이 부분이 무엇으로 바뀐다?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자. 됐을까요? 자, 그럼 지금 이익준비금 무슨 부분일까요,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하죠. 자, 주식 배당은 자본 조정에 속할 거고요. 왜냐하면 처분 확정했던 날짜에 즉시 돈을 주진 않을 겁니다. 현금 배당은 아직 못 준 배당이죠.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어디에 등장해요, 여러분? 대변에 등장하죠.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 대변에 등장하죠. 자본조정 우리 요 2천만 원도 어디에? 우리 대변에 등장하죠. 왜냐면 요 부분의 계정 과목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잖아요. 근데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최초에 등장하는 자리가 대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을 무엇하는 증가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는 자본조정 계정 과목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대변입니다. 그럼 차변은 누구 쓰시면 돼요? 2월 이익 잉여금을 무엇하였다? 나 사용했어. 그래서 그 사용이 확정돼서 나는 처분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주주총회에서 이걸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지금 대변에 있었던 2월 이익 잉여금 차변에 기록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대변에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100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
1,000만 원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배당, 미교부 주식배당금 2,0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모두 다 더하면 3,100이네요. 그 금액은 2월 이익잉여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3,10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시험지에 써주기도 하고요. 또는 무슨 부분, 우리 프로그램에 가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부분이 있죠. 그 메뉴에 이 정보를 넣어놔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엇해라? 회계 처리해라. 뭐가 맞을까요? 실제 업무하실 땐 서식에 입력된 정보를 보고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텍스트 박스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주주총회가 끝나고 처분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꼭 입력도 해주시고 그리고 처분 확정일에 날짜에 일반 존표에 가서 이 회계 처리도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밥상을 차려주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밥상을 차리는 부분을 글로 배우시는 거예요. 글로 배운 걸 그대로 여러분이 가셔서 밥상을 차려서 밥을 드셔야 되는 거로 가셔야 돼요. 분개가 밥을 드시는 거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서식을 보시고 하는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제. 자, 이익준비금 200만 원을 자본 전입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다.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조금 전에 회계 처리해 보셨지만 어느 변에 있었죠? 이익준비금은 회계 처리했을 때 대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 금액 중에 얼마? 200만 원을 꺼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처분된 이익, 잉여금으로 우리 자본에 모여있는 돈입니다. 그 중에 이 돈을 무엇으로? 자본 전입으로 이번에 무엇하겠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자본 전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이다? 자본금으로 보내는 게 자본 전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본 전입은 무조건 다 무슨 금액으로 한다? 액면이라고 했어요. 액면. 그래서 무상증자도 액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도 있었죠? 우리 주식 배당도 액면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본금은 내가 자본 전입하겠다라고 했던 그 금액 그대로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액면으로 간다는 거. 자, 이사회 결의했으니까요. 그 결의한 날짜에 자본 전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대변에 있었던 이익준비금 어느 변으로? 차변으로 보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변엔 자본금이 들어온다. 이게 자본전입이에요. 그래서 자본전입은 대변은 항상 자본금이고요. 차변은 잉여금에 있는 걸 가져다가 정리시키거나 자본 잉여금에 있는 걸 가져다가 정리시킵니다. 자본 잉여금은 쓸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내 맘대로 영 만들기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자본 전입하거나 또는 결손 보존 이외에는 자본 잉여금은 무엇할 수 없다? 내 맘대로 쓸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본 잉여금의 개정 과목이 자본 전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사회 의사로 꼭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상에서는. 자, 어느 변을 먼저 쓰든 상관없습니다.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200만 원 쓰시고요. 차변에 이익잉여금에 있었던 이익준비금 200만 원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정답입니다. 이 자리만 개정 과목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 자, 금년 3월 10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배당 2천만 원에 대하여 주식배정을 실시하였다. 여러분 3월 10일에 우리 배당금 얼마 주겠다라고 무엇했어요? 선언한 거죠. 자, 그럼 이때 아직 주지 못했어요 라고 해서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무슨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현금 배당이었으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거로 회계 처리를 해놨었겠죠. 그런데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주식 배정을 무엇하였다? 실시하였다. 그럼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셔라?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 배당은 무슨 배당이다? 액면 배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액면 배당. 그러니까 주식 배당한 금액 그대로 무엇이 될 것이다? 자본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금 배당은 원천 징수라는 게 있지만 주식 배당은 원천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아예 세법적으로 못 한다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도 이렇게 써줬네요. 단 원천 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없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합니다. 네,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회계 처리하실 때 연차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 부분을 추정해 보면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 원 대변에 자본 조정으로 있었을 거고요. 차변엔 이익잉여금인 2월 이익잉여금 2천만 원 감소시켰겠죠. 그래서 이 대변에 있었던 부분을 무엇하겠다? 배정했으니까 차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가 되고 대변엔 자본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엔 자본금 2천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저희는 수업할 땐 주식 배당, 현금 배당 한꺼번에 다 봤던 거고요. 시험은 이렇게 따로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따로따로 처리해도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금 배당 안 하고 주식 배당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 배당만 하는 회사도 있으면 이렇게만 회계처리를 하겠죠. 자, 그 다음 10번. 자, 회사는 10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3천만 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다. 단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사실 중간 배당에 대한 현금 배당도 무엇하는 게 맞다. 적립하는 게 맞다. 그러나 기중의 회계처리는 절대로 못한다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연도 연차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하는 거로 가셔라. 그래서 노마자 3번 자리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기중엔 회계 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써줬으니까 우리는 중간 배당금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중간 배당금을 주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주겠다라고 결의한 입장이에요? 결의했네요. 그러면 우리 현금 배당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중간 배당금이 나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아직 못 준 배당금이 있다라고 미지급 배당금을 대변에 유동부채로 계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차변에 뭘 쓸 거냐?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간 배당금이라는 거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쓰는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동일한 계정 과목 2월 이익 잉여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다. 그래서 답안이 자꾸 복수 답안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서식에 자동 반영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2월 이익잉여금이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AT는 누구를 우선 답으로 넣고 누구는 답안 인정 안 하고 있다. AT는 중간 배당금으로 넣는 걸 무조건 답안으로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중간 배당금 요거 말씀드렸던 거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했을 때 서식에 자동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간 배당금 결의된 부분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전 계정 과목을 드렸지만 이건 사실상 회계학적으로 계정 과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계정 과목 아니고 프로그램에 코드화되어 있는 계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입력을 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당기분 노마자 1번 자리에 중간 배당액 자리에 무엇 된다? 자동 반영이 된다. 그리고 무엇으로? 알아서 음수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도 답이 되고 중간 배당금도 답이 되더라. 자, 3천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 배당금 3천만 원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복수 답안 얘기했던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중간 배당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기존에 회계 처리를 10번에 있는 것처럼 해놨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회계 처리를 했을 거고요. 차변은 중간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선 차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변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했다? 나 지급했어 라는 얘기인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 상기 정리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돈은 뭐로 줬다? 현금으로 주었다. 그럼 여러분 현금 배당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 원천징수가 동반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부분은 무슨 처리하시면 된다? 예수금 처리하시면 된다. 근데 시험에서 고려하지 말라 또는 원천징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예수금 계정 과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가로 열고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그럼 예수금 계정 과목은 들어올 일이 없겠네요. 자, 본 문제는 중간 배당 결의일 일반 전표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되어 있대요.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대변에 무슨 처리했는지 아예 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었다는 거 추정하지 않아도 답을 준 부분이죠. 네, 그래서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으로 상계 정리하시고 현금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3천만 원 차변에 기록, 대변엔 현금 3천만 원 기록, 그리고 예수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분계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부분들 거의 골고루 섞어서 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풀어드린 게 회계급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무에 가면 뒷부분은 더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앞부분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다, 감자했다,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그랬을 때 무슨 부분? 나 장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었네. 근데 이번에 증자를 했는데 할증이 있었다. 그럼 무엇 하신다? 우선 상계하시고 그리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거만 회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이 세무에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선 상계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그 팁박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그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수의 차이는 그거 말고는 아예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회계도 우선상계 부분을 내려고 하는 출제자가 있어요. 근데 내 분계는 이의제기가 되면서 이의제기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론은 여전히 그거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산 실무도 그 우선상계를 가끔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산 쪽에서 회계급수도 그렇기 때문에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격증 준비하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이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